안 돼. 이거 거기다 넣고 있다.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 채널 마스코트 요크셔 테리어 노봄입니다. 오늘 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짖어가지고 아예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저희 채널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생활인이 사랑한 시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모던 와치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인의 시계 초창기부터 시청하고 있는 양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게스트를 부르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도대체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새 뭐 시계 유튜버들이 워낙에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딱 그런 경로를 밟으신 거잖아요. 저희 채널 시청자 그렇죠. 셨다가 이제 지금도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신 건데 어떻게 하다가 개설을 하게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시계는 뭐 워낙 계속 좋아했던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였는데 생활인의 시계 처음에 얘기했던 모토였던 중저가 시계 또 생활인이 접근 가능한 시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채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혹은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렇게 중저가 시계 혹은 마이크로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지는 않고 또 저처럼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디자인이 좋아서 시계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생활인의 시계가 가장 큰 경로를 뚫어줬다고 한다면 이제 그 뒤에서 저는 바통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모던님의 컬렉션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차고 온 시계부터 각자 소개를 해볼까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오리엔터의 판다 WV0041TX라는 모델입니다. 이 시계는 저희 형한테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시계였어요. 저희 형하고 저는 흔히 남자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일같이 싸우고 가끔씩은 욕하고 뭐 이런 형제들이 아니라 형은 형대로 저를 위해주고 저는 저대로 형을 위해주는 그런 우애 좋은 그런 형제인데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에요? 4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형한테는 한 개 정도의 특별한 시계를 받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컬렉션의 시계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판다 모델을 받았었고 아마 다시는 판다 모델을 사지 않을 것 같네요. 왜요? 자꾸 생기면 형에 대한 그 느낌이 없어질 것 같아서 딱 형이 준 시계라는 그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판다 시계는 뭐 마음에 드는 것들이 더 있지만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30만 원에 느낄 수 없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누구에게나 이 팬더를 가볍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90년대 태그 호이어의 다이버 프로페셔널 1000이라는 모델을 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그 호이어는 막 원래부터 명품 브랜드 잘 나가던 회사라고 큰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쿼츠 파동 때 호이어도 존폐의 위기를 겪기도 했었거든요.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롤렉스, 브라이틀링, 제니스 이런 회사들이랑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크로노그래프 회사였는데 이제 쿼츠 파동을 맞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유니버셜 제네브는 그때 망해버렸죠. 네. 크로노그래프라는 완전히. 그런 무기밖에 없으니까 망해버렸는데 호이어는 시장을 한번 보고 이제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쿼츠 다이버 시계를 스포츠 시계로 만들어 팔면은 잘 되겠다. 그리고 디자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편적인 서브마리너 디자인으로 하자. 해서. 그래가지고 당시 서브마리너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가격에 그땐 서브마리너도 지금보다 쌌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델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오마주를 만든다는 게 반드시 뭔가 어떤 범죄적인 행위 뭐 이런 것처럼 여기기보다는 회사마다 사정이 되게 많으니까 어떤 지킬 만한 역사적 유산이 있거나 아니면 실현하고 싶은 비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시계를 만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사람들이랑 함께한 세월이 길어지면은 오마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계가 있었지라는 추억의 가치 때문에 찾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차고 나와봤습니다. 태그호이어도 이런 시계가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모던님의 컬렉션을 살펴보죠. 테마를 정해서 왔었는데요. 하나는 네. 제 이야기가 담긴 시계들, 그리고 네. 하나는 생활인의 시계에 영향을 받은 시계들, 그리고 얘기하고 싶었던 오마주 시계들에 대해서 테마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담긴 시계를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 시계는 지샥 시계입니다. DW 9200번이었던 것 같은데 9052번. 이 시계가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가 많은 시계인데, 이렇게 케이스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 스텔 폴더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져 있는 시계예요. 근데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건, 제가 성장할 적에 저희 집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무리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선물해줬던, 생일 선물로 선물을 해줬던 몇 살 시계였어요. 때 생일 그게 선물? 고등학생 때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시계가 필요로 했었고 저에게는 시계가 없어서 제가 항상 친구들에게 오늘 시계를 빌려서 차고 이랬었거든요. 어머니가 제 생일 때쯤 너 갖고 싶은 거 있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시계 하나 갖고 싶어 했었고, 제가 갖고 싶었던 건 세이코 알바의 그 디지털 시계들이 있어요. 그 알바 웹이라고 하는 그런 시계들, 그 굉장히 사이버틱한 디자인의 시계들이었는데, 그거는 당시에 한 3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었고, 근데 엄마한테는 사실 그걸 사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엄마 나 마트에 가면 이런 브랜드의 시계가 있어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제가 갖고 싶었던 시계는 아니었어요. 제가 갖고 싶은 시계는 그 스피드에 나왔던 키아누 리브스가 맞아요. 착용하고 있던 그 시계였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사왔더라고요. 이게 대학생이 되고 제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쯤부터는 엄마가 생각나서 착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또 보관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차라리 상온 보관을 했었으면, 네. 햇빛도 그냥 적절한 만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낀다고 또 케이스 안에 잘 넣어놓고 원 상태 그대로 잘 보관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거 한번 청소할 때가 됐다 싶어서 꺼냈더니 이게 다 삭아서 바스라지더라고. 뭔가 땀이 묻은 상태에서 안 닦고 그렇게 넣었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치해둔 게 오래돼서 뭐 배터리가 오래된 시계 배터리가 터져서 녹이 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에는 다 청소를 해놨어요. 한번 다 뜯어서 하나하나 닦고 녹색기가 나오는 그 배터리 누액들 네. 다 없앴는데도 정상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어머니의 선물이니까.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게 대단하세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타자는 누구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은 구형이 됐고 또 얼마 전에 약간의 리뉴얼이 된 시계가 됐는데, 오리스의 아퀴스입니다. 아퀴스라고 하는 것보다 저도 한국식으로 그냥 에커스라고 읽는 게 더 편한데, 이게 왜 에커스인지 저도 아직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네. 한국에서는 이걸 많이 에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고, 유튜브라는 네. 시계 생활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준 시계이기도 했고, 저의 시계 생활 전반적으로 뒤집어 놓은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이버 시계를 가장 사랑해요. 그 원인도 007 제임스 본드가 차고 있는 시계가 다이버 워치였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남자다운 디자인의 다이버 워치가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었어요. 사실 다이버 워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서브마리너 류고, 그 다음은 블랑팡의 시계들이라고 하면 에커스는 그 어떤 기조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리고 구형은 더 주전자 같이 생겼어요. 그 완전 탱크 같다는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단단한 상남자의 시계라는 느낌도 네. 들고, 지금은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날이 어두워서 그렇지만 낮에 보면 이 에커스만의 특유의 그 깊은 색감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도 나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라는 시계라는 느낌을 받아서 에커스를 선택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제 이제 짝꿍이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시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었는데, 나 죽으면 네. 무덤까지 같이 넣어다오. 나는 이걸 네. 저희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차고 죽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끼는 시계고, 이게 뭐 오리스의 역사가 어쨌니, 뭐 무브먼트 기술이 어쨌니,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 저의 시계 생활의 기념비적인 시계라서 그냥 네. 그렇게 아끼는 시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개할 시계는 어떤 시계죠? 이 시계를 감히 제가 소개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상태 이거 좀 부끄러운 시계인데요. 제
본업은 한국어 강사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시계를 읽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당장 저만 해도 영어로 시계를 읽어봐라 혹은 일본어, 중국어로 시간을 읽어봐라 라고 했을 때 네. 턱턱 막힐 것 같아요. 그 숫자의 조합이라든지 시, 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도 이 단어를 모두 외워야 하는 건데 이게 혹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들이 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글날에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만들었던 시계입니다. 다이얼 이거 어떻게 프린트한 거예요? 그 디자인 자체는 PPT로 만들었었고 아. 제가 디자인은 전혀 문외한이니까 그 PPT에는 좌우 그리고 뭐 정렬의 문제 같은 것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한글 폰트들을 잡기 시작했고 출력 자체는 그냥 동네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 질감이 느껴지는 종이 위에 출력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시계입니다. 뭐 사실 완성도가 좋지는 않아요. 베이스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시계고 제가 뭐 시계를 만드는 업자도 아니고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만든 시계였는데 저의 아이덴티티가 모두 그냥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어 강사에게 한국어. 가장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건 뭐 아무래도 한글일 테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인 시계가 가장 접목이 된 것들이었고 저는 이걸 지금 지인들에게 기념일이 된다거나 저와의 뭔가 일이 있는 날에 그냥 기념품처럼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좀 상용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 조금 더 상품화 될 수 있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 테마가 뭐였죠? 다음 테마는 저희 채널인가요? 생활인의 시계입니다. 네. 생활인의 시계와 관련된 제 이야기가 담긴 시계들을 3점 또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글라이신 에어맨 DC4입니다. 글라이신과 에어맨 자체의 이야기는 저도 익히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을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강했었습니다. 뭔가 난잡스럽다고 해야 될까? 혹은 DC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티지하다는 느낌도 들고 네. 있어서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이클롭스가 있어서 그렇죠. 네. 저는 DC4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 시계를 경험하고 글라이신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었죠. 뭐 완성도도 그렇고 디자인도 착용하다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역시 시계는 글로만 접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좋은 시계가 있다면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시계였습니다. 다음은 어떤 시계? 네, 두 번째는 타임엑스의 워터베리입니다. 이것도 생활인의 시계에서 한번 등장했던 시계였고 사실은 이 시계는 제 시계는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의 시계인데 네. 지금 제가 리뷰를 하겠다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야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뺏어온 시계인데 제가 워터베리를 사용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뭐 단연 인디글로죠. 인디글로는 사실 워터베리에만 있는 기능은 아닌데 가독성 좋은 이 디자인에 그 인디글로까지 포함이 되니까 너무 그리고 예쁜 시계예요. 백라이트 기능이 있는 시계는 많은데 타임엑스가 백라이트가 되게 예쁘게 빛나죠. 파란색으로. 전천후로 그냥 막 써도 되는 시계. 그럼 고장나도 고장났겠구나.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시계였던 것 같아요. 생일 선물로 줘놓고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달 된 것 같아요. 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영상 동생이. 편지를 미안하다고. 진서아 미안하다. 형이 곧 갈게. 10만 원 이에 가장 안정적이고 하는 시계들 하면 첫 번째가 카시오일 테고 두 번째가 타임엑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두 회사가 지향점은 되게 다르긴 해요. 카시오는 막 가격대가 안 믿기게 되게 짱짱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면은 타임엑스는 아 이러니까 이 돈에 파는구나라는 느낌은 맞아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선택 기회 같은 걸 주고 뭐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없는 시계인데 마지막으로 선택한 시계는 그 예마의 랠리그래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의 시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시계였었고 랠리그래프는 예마의 헤리티지 있는 모델들 중에서는 약간 번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계예요. 마리오 안드레티라는 레이서의 시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레이싱의 역사, 레이싱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한 꼭지를 할애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레이싱 경기를 할 때 차고 있던 시계가 예마의 랠리그래프였고 네.
지금 가지고 온 모델은 그 당시의 렐리그래프는 약간 현대적으로 리뉴얼한 시계입니다. 생활인의 시계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키워드를 생활인의 시계를 잡고 가지고 온 이유는 저에게는 생활인의 시계 하면 글라이신이 떠오르는데요. 예마 같은 경우는 저의 채널 모더나치스 하면 예마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엮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예마가 뭔가 역사적인 시계 회사인데 잘하는 거랑 아직 좀 다듬어야 되는 게 좀 많이 보이는 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해보면 저게 역사만 있지 뭐 별로 좋은 시계가 아닌가 보다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예마가 그렇게 좋고 그런 단점들도 예마는 그래도 돼. 시장에서 없어지다시피 했다가 다시 지금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라서 그 이제 도전의 시즌이구나. 부활을 꿈꾸는 초창기니까 지금 많이 도전해봐 라는 느낌도 들고 세 번째 테마로 결정한 건 가장 시계인으로서 시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또 가장 많은 비판 혹은 비난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오마주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계는 그 007 시리즈에 나왔던 오메가 시마스터 300 복각을 오마주한 시계예요. 근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시계에는 없었던 날짜창을 추가를 했어요. 저는 날짜창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거 얼마 주셨다고 했죠? 뭐 알리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고 관부가세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가? 원가로 11만원, 딱 11만원에. 그러니까 진짜 공장에서 바로 떼온 가격으로 사신 거잖아요. 네. 이게 82로 들어가네. 네. 82. 근데 광고에서는 821A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또 821O가 들어있더라고요. 알리에는 그 분쟁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랑 다른 걸 받았다라고 했더니 디스카운트를 또 8만원을 해줘서 사실상은 3만원에 구매한 시계가 됐습니다. 근데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고 다이얼 퀄리티도 육안으로 봤을 땐 되게 멀쩡하고, 물론 베젤은 좀 웃기긴 한데 이거보다 안 좋은 베젤도 더 비싼 시계도 많아요. 혹시 시마스터 유저 중에 이걸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웃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다고 10몇만 원짜리가 뭐 위협이 된다고. 그냥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은 거겠죠. 잘 안 되는 시계가 오마주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오마주가 되는 건 되게 잘 되고 있다는, 항상 인기 얘기도 있고 하고, 인정받는다는 이 시계에 대한 동경이 엄청나게 시계 팬들 사이에서 높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거라서 저는 왜 에어맨 오마주가 없는가,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바의 브로토나라고 불리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랑 닮았네요, 진짜로. 이거 뭐에 홀려서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한국에서는 구매하기가 어려운 시계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기가 어렵구나, 한정판 느낌이 있겠구나 라서 뭐 홀린 듯이 샀는데 착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브로바의 시계들이 뭐 기술력, 역사성 같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탄탄한 브랜드니까 저는 이 오마주 시계들은 그냥 디자인을 차용하고 브로바의 특색들이 잘 묻어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험해보니까 뭐 이 어쩔 수 없는 가벼움, 그리고 용두의 사용감, 뭐 이건 제 거래의 실수인 것 같지만 유리의 상태, 글라스의 상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고 착용할 때마다 내가 뭘 차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너무 직접적인 오마주를 해버린 시계라서 손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김생활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 이하의 최고의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라고 지칭하셨던 스퀄레의 1545 모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계를, 저한테는 생활인의 시계의 가장 큰 아웃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로서 생활인의 시계를 보면서 저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 시계가 스퀄레 1545였습니다. 저는 서브마리너 디자인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러버 스트랩이나 나토 스트랩으로 주로 착용을 하는데 이 디자인은 메탈 스트랩만 어울리는 시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브마리너는 안 사고 싶다, 이런 디자인의 시계는 안 사고 싶다라고 했다가 가만 보니까 오만 브랜드에서 정말 서브마리너 디자인을 차용을 해서 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얼마나 좋으면 저 시계를 다 그렇게 오마주를 할까. 하나만 사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살 거니까 좀 좋은 걸 사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공식 수입처인 와로야치즈를 방문을 해봤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중고
가 마침 매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야, 이걸 5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서브마리너를 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게 받아들여진 모델이었습니다. 스쿠알레는 한때 70년대 다이버 시계 케이스의 표준 같은 거를 만든 회사인데 지금 오마주나 만들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버리기엔 지금 이게 너무 잘 되고 있기도 하고 1521이라는 그런 모델이 사실 네. 그 스쿠알레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판매 수량을 보면 가격도 약간 더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스쿠알레의 생존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알려지면 언젠가 다른 모델들도 관심이 있겠죠. 계속 오마주만 만들다가 끝나기보다는 태그오이어도 사실 80년대 90년대 오마주 만들다가 살아남아서 지금은 예전에 크로노그래프도 계속 만들고 다이버는 아쿠아레이서라는 자체 디자인으로 발전시켜서 잘 되듯이 저도 스쿠알레가 그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다가 보면은 1521과는 또 다른 자체 디자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컬렉션을 쭉 다 살펴봤는데 본인의 컬렉션을 요약하는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은 뭐 거창하지 않고 저는 중구난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인가요, 그게? 저는 어떤 기준점을 두고 컬렉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다이버 시계를 좋아해서 다이버 시계만 모은다, 한 가지 가격대만 노린다, 뭐 이런 기준점 없이 봤을 때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다. 뭐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의외의 발견을 할 때도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 장르는 다이버 시계지만 하다 보니까 레이싱 시계도 마음에 들고, 또 어쩔 때는 미니멀리즘 시계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 어떤 기준점 없이 모으는 것들, 그런 중구난방이 저의 컬렉팅의 대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 미래 추가하고 싶은 시계가 있나요? 이게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그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계가 있고, 이거 그냥 정말 꿈만 꾸다가 못 사겠다 싶은 시계가 있는데, 네. 먼저 이제 꿈만 꿀 시계들은 007 시리즈에서, 제가 007 시리즈를 워낙 좋아해서 제임스 본드 컬렉션으로 하나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 제임스 본드의 가문의 문양이라던가 상징들을 표시해 놓은 시계들이 있는데, 그 시계를 꿈꾸는 시계일 것 같고요. 근데 오메가다, 시마스터다 이런 기준점 때문에는 아니었고, 그냥 007의 시계여서 언젠가 로또가 된다면, 나에게 언젠가 몇만 원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살 시계지, 제가 생활을 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꿈은 꿈인 걸로. 이제 현실 가능한 시계들이라고 하면 두 종이 있는데, 하나가 글래신의 SST 모델이에요. 뭐 가격대도 접근 가능한 가격이고, 근데 문제가 있다면 구매하기가 요즘 단종이 됐죠. 네. 정말 어렵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 모델은 아마 룬진의 레전드 다이버. 레전드 다이버 멋있죠. 브론즈가 새로 나왔던데요. 그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실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시계 고장 울산에 그 론진 매장 론진에 지금 입점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촬영을 하고 저도 방문해서 한번 구경을 해볼 것 같습니다. 레전드 다이버는 이름부터 너무 멋있어요. 레전드 다이버라니. 전 좀 느끼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그 원래 모델 번호 그대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럭셔리나 프레스티지나 이런 그 좋은 단어들을 컬렉션 이름에 직접 쓰면은 뭔가 좀 느끼하다. 스코브 안데르센도 해외 이름을 어바웃 빈티지라고 네. 쓰는데 제발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빈티지 느낌의 드레스 시계를 지향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거는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이름엔 넣지 마, 이런 게 있어요. 레전드 다이버도 레전드인 거 아는데 이름에 레전드 넣지 말고 깔끔하게 무슨 002, 뭐 003 이런 걸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시간, 생활인이 사랑하는 시계들 모던 아치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한국어 강사 정도. 네, 한국어 강사 정도 모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메일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은 신청서 양식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메일 써주시면은 제가 늦게라도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생활인의 시계 모던 아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